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삼성그룹의 모든 계열사에서 임원급은 주말 중 하루를 출근해야 하는 주 6일제를 시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임원은 보상만큼 책임이 크니까 당연하다 이런 입장도 있고 워라밸 시대에 그 흐름에 역행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조금 전 미친 듯이 외쳤던 그 열창하신 분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 잘 노래를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효신 노무사님 또 만났으니까 SAT 네. 힌트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네네. SAT는 뭐냐면요. 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신형 고속열차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지난 22일에 첫 시승 행사를 마쳤고 이제 정식 운행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신형 고속열차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KTX 산천, 2번 KTX 공룡, 3번 KTX 청룡, 4번 KTX 임하룡 중에 정답이 있는데 힌트 좀 주세요. 소원을 말해봐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동물이라고 하지만 요 분들이 여유주를 물고 다녀서 요 7개 모으면 소원을 빌 수가 있어요. 여의주를 물고 네.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맞습니다. 신비의 동물이 맞습니다. 이번 그 고속열차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7개 여의주를 모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소원을 빌면 바로 들어줘요. 소원 빌어보셨어요? 네? 아니,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그렇죠. 못 그렇죠, 그렇죠. 7개 못 모았다니까요. 아. 네. 너무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 소원을 네. 말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힌트를 네. 드리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노무사님? 예전에 방송사 거기 용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구나. LG 네. 트윈스 전신이 MBC 이것이었다고 네. 하고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한국영화 네. 시상식 중에 이 이름이 또 있잖아요. 이건 영화상이라고.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더 드리면 이 축구계를 예전에 이제 축구계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인물 용이 2마리 있어. 용이 2명이요. 네네. 그다음에 저기 그 기성용 분하고 또 한 분 더 있거든요. 예. 그분 이름이 이거예요. 그런가요? 네, 이름이. 그렇군요. 또 축구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바로 기억하시겠네요. 이시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번 KTX 산천, 2번 KTX 공룡, 3번 KTX 청룡, 4번 KTX 임하룡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신형 고속열차의 이름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답 굉장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세요. 지금도 진짜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선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과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임원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임원은 이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임원이 되면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등기 임원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인데, 우리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은 그렇지만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면 비등기 임원이면서, 그냥 명함에만 임원이나 이사나 전무로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명목만 임원뿐이지 그냥 실제 업무 집행권은 대표님한테 다 있어서 이 대표님한테 지시 명령을 다 받으면서 노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임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 거고, 그죠? 네. 그러면 사용자로 해당이 됩니까? 이게 우리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의 양면성을 이중적 지위를 다 누린다고 하거든요. 일면에서는 이 직원들 지위 관할하는 사용자성이 있지만은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임원 입장에서 조금 전에 앞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면 삼성그룹의 모든 계열사에서 임원급은 주말 중 하루를 출근해야 하는 주 6일제를 시행한다고. 그러면 네. 임원 입장에서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게 생각하시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거 보면 어떤 임원분 한 분이 토요일 일상 업무 안 하고 그러면은 창의적하고 도전적 업무 한번 고민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그 좋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 제도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라는 게 물론 혼자 나오셔가지고 고민으로 하고 가시면 되는데 어떤 업무의 연장선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이제 그 임원분들을 조금 케어해 드려야 되는 이제 부하 직원들 경우에는 사실 워라밸이 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예, 그런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원을 뭐 케어하는 뭐 그런 목적이라기보다 일단 위에 이제 상사라고 우리는 좀 느껴지니까 그분이 네, 이제 맞습니다. 출근을 하시는데 좀 밑에 아래 그 좀 직원들은 안 나가기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임원분의 입장에서 보면 임원분들이 물론 밑에서부터 계속 쭉 거쳐 오셔서 모든 걸 다 위에서 숲을 바라보실 수는 있는 거지만 그 지역적인 그 모든 부분을 본인이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맞죠. 네. 실무에 대해서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무를 임원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조차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네요. 맞네요. 네,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임원이 하루 출근해야 되는 주말 중에 주 6일제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인 네. 것 같고 네. 문자를 또 많이들 보내주고 계세요. 0625번님이 임원은 임시직원의 줄임말인가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거는 이제 임원은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임시직원의 줄임말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임원은- 있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임원은 이제 한자어죠. 네. 네. 맡길 임자에 그냥 그 인원할 때 원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임시직원의 줄임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아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근로시간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임원의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주 52시간제 이것도 적용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 대상인 거니까요. 적용되지 않으시는 거니까 이제 52시간제에 논의할 필요가 없죠.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임원이 주 56일 나오신다고 해서 근로자분들도 이제 나오셨어요. 예를 들어. 이분들은 52시간제에 해당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근데 이제 주말에 나오기만 하면 이제 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이제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근로시간만 봤을 때는 이 근로시간의 일주 7일 중에 52시간이 넘는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실근로시간이. 그래서 만약에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셔가지고 40시간만 하셨다고 하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12시간을 근무를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로시간 측면만 봤을 때는. 네, 임금에 그 수당 받아야 되는 거는 차치해 두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데 요즘 이제 MZ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을 대표하는 표현이 이제 MZ가 된 것 같은데, 네. 이 젊은 직장인의 입장에서 임원이 주 6일 공식화를 한다. 그럼 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유들 때문에. 네. 현장은 어때요?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MZ 세대를 이 포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인데요. 맞아요. 예. 저도 MG에 가까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네. 월요일에도 중요한 회의 잡혀 있으면 일요일날 담당자 나와서 일하는 게 뭐 일상이고 출근 안 하더라도 이것저것 물어보는 전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네. 정말 요즘에 또 다른 하시는 말씀은 뭐 임원이 어떻게 일하든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윗사람 나온다고 출근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라는 이제 맞아요. 말씀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더더군다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화요일 날 한국은행에서 근무 여건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BOK 이슈 노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즘의 취업자들은 돈보다 근무 시간이나 장소, 유연성, 근무 지역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점점 임원께서 주 6일이든 주 7일을 나오시든 사무실에 혼자 계시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실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는. 나오셔서 진짜 일을 하셔야 되는. 네.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네. 자, 근로자 입장에서 그럼 이제 주말 출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말 출근하면 이거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급여 체계가 이제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추가 수당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 근로시간과 그 휴게시간의 모호성 때문에 특히나 사무직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체결이 많이 돼 있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연장근무 수당이 급여에 일정 시간 포함돼 있다고 하면 그 시간만큼은 못 받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토요일 날 나와서 일하신 시간이 들어가 있으면 연장근무 수당이 들어가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못 받고 그걸 초과하는 시간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건 반면에요. 근데 일요일 날 나오시면 휴일이거든요. 일요일은 만약에 주휴일이라고 하면 휴일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휴일 수당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게 돼요. 그럼 그건 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회사들도 그 적용 여부가 좀 세부적으로는 다 다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포괄임금제라는 게 회사에서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을 해서 이 각계 근로자별로 달리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도 근로자별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5월 1일이고 근로자의 날입니다. 달력을 보면 휴일은 주중에 있는 휴일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5월 1일은 검정색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날 휴일이에요? 뭐예요? 휴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달력은 이 관공서 공휴일을 위주로 만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은 우리 근로기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 휴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빨간색으로 안 돼 있더라도 유급 휴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 근로자들만 쉴 수 있어서 다른 곳인 뭐 은행은 운영을 안 하지만 뭐 주민센터나 구청은 공무원들은 일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5월 1일이 지금 유급 휴일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 추가 수당이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날 월급제 근로자가 그날 쉬시면 그냥 유급으로 그냥 그 월급에 차감 없이 쉬시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5월 1일 날에도 일할 수 있냐, 일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많이 물어보세요. 5월 1일 날도 물론 휴일 근로로서 휴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휴일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휴일 수당 지급에 가름해서 보상휴가를 지급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이 보상휴가는 역시 수당으로 주면 1.5배를 받잖아요. 네. 휴가로 주더라도 1.5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8시간 일하셨다고 하면 12시간치의 휴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는 단순하게 계산 나오니까 조금씩 어려운데요, 노무사님. 네, 쉽게 말해서 하루 일했으니까 하루 쉬면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거는 휴일을 사전에 대체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 일하시고 수당 대신 받을 때는 8시간 일하셨으면 12시간치 하루하고 반나절 더 받으셔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저도 공부하고 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이어가는 걸로 하기로 하고 SAT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노무사님이 힌트를 잘 주셔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뭐 문자 많이 오고 있어요. 8623번님은 이건 노무사님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 계약서 쓸 때 퇴직금 없는 것으로 합의 보고 사인하면 퇴직금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애시당초 원칙은 만약에 근데 프리랜서가 근로자처럼 다 생활하지만 계약서만 그렇게 썼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프리랜서라면 뭐 그런 조항은 쓰실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5275번님, 노무사님의 미친 듯이 외쳤어를 듣고 저도 노래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우, 다른 분들에게 자신감을 팍팍 심어주고 계신 노무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2707. 제가 들을 때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친 듯이 노래하는 그분은 누구세요? 이거 매주 나와, 매주. 김효신 노무사님이십니다. 지금 방송하신 분. 궁금하시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얼굴 보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인사드릴 거라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자, 오늘 정답.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신형 고속열차의 이름 무엇인가요? KTX 뭐죠? 청룡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